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그래서 증인이 이제 한 22시 6분경에 들어가셨다가 한 10분경 나오십니다. 한 4분 정도 있었는데 집무실 안에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대통령께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대외 신도 계엄이 만약에 있게 되면 우리나라 대외 신도가 땅에 떨어지고 뭐 우리 경제가 하여튼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그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재판 진행은 보고 오신 거죠?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제 본인이 기억나시는 걸 말씀하셔야 되고 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답변하시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되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일단 질문에 답변하신 거죠?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CCTV 22시 12분 52초 제시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주출입문에서 김영희 장관이 들어오면 손가락 하나를 표시합니다. 그 증인 앉은 쪽을 향해서. 네, 묻겠습니다. 이때 김영희 장관이 이제 들어와서 그 대접견실로 들어와서 국무위원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손가락 한 개를 표시하는데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김영현 장관이 들어왔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손가락을 저렇게 했다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항입니다. 그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 좀 전에 이제 누가 오고 있구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 거는 이제 인지를 하셨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셨는데 한 명만 도우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아니, 저는 저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요. 김영현 장관께서 조금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럴까? 뭐 이런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 상황은 제 기억으로는 김영현 장관은 제가 처음 보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장관께 좀 뭐 항의를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화를 낸다 그럴까요? 뭐 그런 장면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현 장관이 어떤 손치사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 진술조서 수모 553번 진술조서 19,341쪽 제시하겠습니다. 그 저 상황에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에 오영주 또는 다른 국무위원 한 명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검사가 물었고 증인이 답변하신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사람이 더 오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고 누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몇 사람이 더 오냐 마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던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네, 네, 하여튼 누군가 오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당은 생략하고 다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특검에서 조사받으실 때 그 총리님께 더 반대를 해야 하지 않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셨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 이 상황 피고인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맞습니까? 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참석한 뭐 일부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증언도 했고 조사받은 내용에 의하면 증인이 당시 이제 피고인 총리께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뭐 정확한 워딩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 제가 대접견실 나오셨을 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집무실에 들어가서 또 좀 저 나름대로는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고 집무실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거 어떡하지? 이걸 계엄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굉장히 앞섰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셨던 분들한테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만류를 해보자.
라는 취지의 생각이 당시에 들어서 조금 옆에 계셨던 분들한테 격앙돼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무래도 총리께서 계시니까 제가 총리께 뭐 왜 반대를 안 하십니까? 라고 했다면 그거는 뭐 반대를 안 한다는 걸 강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더 반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랬더니 총리께서 더 만류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총리께서 나도 여러 번 반대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뭐 정확한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 아까 질문에 나온 것처럼 증인으로 나온 일부 국무위원들은 이제 증인이 이제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본인 기억에 이렇게 말은 안 한 것 같습니까?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 제 스스로가 저한테 제 공직 생활을 돌아봤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은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그럼 이상민 장관한테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은 있으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뭐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 장관한테도 제가 그 비슷한 상황에 쓴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장관이 먼저 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 같이 좀 더 우리가 만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상황에서 당시 저는 좀 뭐 격앙됐다고 표현을 들까 화가 났다고 표현을 들까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쓴소리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증인이 비상계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김영원과만 이야기하고 준비한 거냐 이렇게 말을 한 적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저기 제가 신원식 실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누군가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안보실장한테는 분명히 안보실장이 모르신다는 거가 좀 사실은 당초에는 상상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장께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걸 드렸던 것 같고 실장도 몰랐다 그러시길래 제가 그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을 것 비슷한 같다. 내용은 이야기했을 것 네, 같다. 왜냐면 안보실장한테 제가 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그러면 증인은 이제 피고인에게 왜 총리께 더 반대를 안 하냐, 뭐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실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그 피고인이 그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가 직접 대통령에게 이제 그 반대한다는 뜻을 표하는 것은 보신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일 대통령실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그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보신 걸 네, 말씀드립니다. 당시는 제가 뭐 결과적으로 한 선포하기 20분 전에 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총리께서는 그 전에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뭐 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뭐 정확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